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 정말 잘 싸우고 있는 파이터 중에 파이터입니다. 한번 모셔봤습니다. 주현철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 주현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큰 활약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거는 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세훈 탐욕, 한동훈 타도, 국힘 외신 대변인 왜 이럴까요? 그 외신 대변인이 네, 접니다. 주현철 대변인 의미하는 거죠. 아침에 편집국에서 올더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개 외신 대변인 페북 가가지고 뭘 건질겠다고 예. 저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또 저렇게 써놓으니까 또 예. 읽을만은 해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날것 그대로 쓰긴 했는데 한때는 그래도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오세훈 시장 응원한 적도 있습니다. 종언어 이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게 진짜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태도다. 한동훈 타도는 어떤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보수를 몰락시킨 가장 큰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 맥락이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다 무너뜨려 놓고 그죠?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타도하는 것이 보수의 재건이다. 그래서 사실 조선에 되게 고마운 게 조선일보든 뭐 동결해라고 부르는데 동결해든 아무데도 아무데도 써주고 있지 않은데 저 써주셔가지고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게요. 사실은 저게 기사에 흥행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구독자가 거의 없는데 요즘 저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팔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보면은 한동훈이 훌륭한 개그맨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MBC에 나왔어요. 개그맨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상대를 공격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고 우리 지지층만 강화시키면서 중도를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네거티브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상대가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게 애매하게 써야 돼요. 사실 이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연기인데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속아가니까 개그맨이다. 저게 이제 훅인데 개그맨 왜 개그맨이가 약간 궁금해지잖아요. 개그맨을 물면 그다음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흰옷비 구두 웃기지 않나요? 뽕보라 웃기지 않나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 거죠. 참나 그거 왜 안 하는 걸까? 외모에 좀 덜 신경 쓰고 일을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이 정말 박수 칠 텐데. 그렇죠. 웃기는데 재주가 많으니까 저분이 보수의 역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헤드라인으로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재래식 미디어에서 있는 지형은 한동훈을 최대한 공격을 막고 괜찮은 인간으로 보이게 하면서 하기 때문인데 진짜 개그맨이라고 썼으니까 그나마 나온 거예요. 그건 애매하거든 본인들 봐도 이 공격인지 아닌지. 뭐지? 약간 개그맨 그러니까 모습이. 개그맨을 전략적으로 던진 단어고 이제 물었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반격에 들어간 거죠. 잘하시는 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와서 에세이들이 딱 어울리는데 왜 오십니까? 이런 거죠. 채널A가 뭐라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채널A는 한동훈 유튜브인데 한동훈이 왜 코미디언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돌직구 쇼에 제 사진 띄워놓고 이제 한 2시간 씹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왜 코미디언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패들들이. 그 한동훈 팬클럽인데. 그래서 팬클럽 회장님 두 분이 모르셔가지고 제가 너무 모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의 뭘 잘하는지 모르시니까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당신들 팬도 아니다. 그다음에 뭐 어쨌든 MBC도 그렇고 막 뭐 자세하게 발언을 실어요. 타이밍이 이게 잘 잡혔던 게 뭐냐면 실은 저도 이거를 좀 끌고 가려다가 덜 끌고 가는 이유가 국힘의 당권 전쟁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쓴 거예요. MBC는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대표의 전쟁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내부 전쟁을 가리고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온 이재명이 아무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사진 하나 찍은 거 가지고 이제 그게 단데 MBC의 전략은 우리의 당권 전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거는 우리 애가 이걸 써주니까 오세훈하고 한동훈에 대한 방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MBC도 안 썼을 거예요. 6.3 요번에 지선 전후로 대변인님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혹시 있습니까? 부정선거는 저는 사실 나름 정치 고관여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한다고 해서 정보만 많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보들이 노이즈라 그럴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았죠. 재래식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듣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재래식 언론들하고 그냥 기자들하고 만나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듣는 이야기들 보좌관이 주는 보고서 정도 수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부정선거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리 다를 바 없이 지내왔는데 그 이준석 그 토론 제가 보고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증거에 기반해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동안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판단만 믿고 내가 살아왔구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관위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대표님하고 선관위를 뛰어갔잖아요. 우리가 지도부가 저도 이제 같이 갔어요. 야당 대표가 왔는데 노태학은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날도 우리한테 쳇바퀴 돌린 거 아닙니까? 서울시 권한이다. 우리가 다시 서울시 갔다가 거기 가서 다시 중앙위원회 권한이고 다시 야당 대표를 쳇바퀴 돌리는 공무원을 해요. 너희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민주당이 실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왜 실드를 치겠냐?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배경 그리고 용지가 부족한 사태는 대한민국에 60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67개 지구역에서 나왔는데 1% 미만의 확률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자가 삼촌이야. 확률적으로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삼촌이 조카의 사망보험금 드러났어. 그럼 너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삼촌이 피의자로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사 안 하겠대. 브레이크 못 밟았대. 삼촌 나이가 많아서 햇빛이 너무 세서 실수래. 아니 수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수사 안 하겠대. 아니 삼촌한테 더 운전 잘하라고 좋은 안경 사주재. 그게 개헌이거든요. 그래 좋은 안경 사주면 문제 해결돼? 해결 안 되죠. 아니 조사해보고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처벌받게 한 다음에 좋은 안경 다음에 운전할 때는 사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특검 수사도 안 하고 개헌이라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거는 심각한 진짜 헌법 유린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검을 절대적으로 관찰시켜서 이번에 한번 보지 않으면 전 솔직히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 애국 우파들이 싸운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날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다고 해서 박준태 실장 먼저 가 있었고 제가 못 들어오게 경찰도 이제 막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냐. 너무 무심했다. 저만 무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너무 무심했다. 우리 당이 정말 앞장서 싸워줘야 된다. 속지 않은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 누구보다 먼저. 아니 시민들이 집에 가서 쉬셔야지 시민들을 밖에 나오게 하고 당의 의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았다는 게 너무 진짜 미안하고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싸워서 물론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아직도 싸울 생각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표님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튼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어떤 부정의 사례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국힘 내에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런 의원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있죠. 이제 점점 계시는 것 같고 이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6월 3일 날 청년들이 2,000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대변인끼리 회의가 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국면 타파의 진실을 밝히는데 진실을 밝히는 운동입니다. 6.3 항쟁이고 그러면 이 진실을 밝히는데 동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보수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 동력이 세져야만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9월을 그러면은 재선거를 할 것이냐 특검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재선거에 올라타야 된다. 왜? 광장의 구호가 이미 재선거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는 힘은 없다. 따라서 재선거를 같이 싸워주고 그 동력을 키운 다음에 제도권이 이제 시민들한테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이 광장의 힘으로 의원들이 설득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여 명 의원들 나오셨고 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됐고 이제 동력이 생겼는데 조금만 더 생기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 일어나는 일,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비판을 하되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비판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되고 또 이런 속사정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오른쪽에 계시던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우리가 참 그동안에 섭섭하게 해드는 게 많아가지고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마음 저희가 참 잘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실망 안 시켜드릴 테니까 믿고 한 번만 믿어주시면 특검 관찰해내겠습니다. 대변인님 같은 분이 더 많아지면 그런 불신도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